요렇게 잘하는 것을 갖고 왔어요. 이게 육식갑자의 첫 아이입니다. 그쵸? 그래서 순수하다. 네, 천진난만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왜냐, 요것도 자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요것도 우리가 무엇을 인간이 계획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니까, 요 아이는 경험치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힘들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온 뒤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요 사람 갑자 일주가 이러한 모습이 있고 내가 갑목이 자월이다. 이러면 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밥 벌어먹는 사회의 모습이 요러한 형태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십성으로 말하면 정인 이건데 그쵸? 정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인이잖아요. 그러니 인성으로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천진난만하겠어요. 그 스타트가 항상 자에서 갑을 올리는 수생목인데 자축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을 갔으니까 너무 추워 춥다. 이것은 우리가 한하다, 냉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자수생목이 좀 잘 안 되는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모습도 지금부터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의 말에서 한란조습까지 얘기가 한 글자로 될 수 있겠죠? 자, 갑목은 다시 해요. 갑목은 우리가 시초이면서 태동이면서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모습. 네. 자라는 아이는 자연으로 시작이 된다. 네. 그리고 겨울의 글자이기 때문에 한하다. 그쵸? 요 아이도 갑이 올라오면 지지로 내려오면 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요 아이도 그렇게 아직 풀리지 않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한하다. 네. 한하고 한한 아이끼리가 따뜻함이 없으니까 수생목이 잘 안 되어서 인성을 정인이라는 것을 받아쓰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갑목이라는 이 아이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개구장이 같은 아이인데 내가 살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 수생목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옆에 무엇이 있는지 글자에 따라서. 자, 그러면 무슨 글자가 있어야 수생목을 받아서 쓸 수 있을까요? 자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생목이 안 되죠. 인수는 인수인데 정인을 받아먹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옆에 병화라는 아이가 딱 있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얘 화가 수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수는 화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가 개수의 모습이 분열이 되어서 요로 수생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게 일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배워서 인성이라는 문서와 학문과 자격을 통해서 네, 자격을 통해서 요게 이렇게 나가면 요게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사회에 가서 직접적으로 식신으로 교육성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갑과 자와 이렇게 물이 있을 때 반드시 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생목을 통해서 자, 그럼 다시 하나씩 가볼게요. 갑목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갑자일주가 아니라 자월의 갑이에요. 병이라는 아이가 있다면 그쵸? 수기를 서로 땡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인이라는 학문 자격을 통해서 식신을 써먹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수생목이 되고 목생화가 되니까 정인의 학문이니까 어떤 거 보편타당한 학문을 배우겠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 학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그런 이렇게가 되어주면 교육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 이분은 진정한 수생목을 가는 이분은 교수님이겠구나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병화가 신금이 와서 병화를 이렇게 잡지만 않는다면 계속 이 병화는 자수를 자극을 시켜줄 것이고 이 수는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근데 화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까 했죠? 화가 있음으로 해서 이 수가 동한다. 동한다.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개수는 목이라는 걸 통해서 화라는 걸 올라가려고 한다. 아까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생목을 통해서 목생화가 되니까 여기는 기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 어떤 거 있을까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공부. 네. 자, 병화의 식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병화의 식신입니다. 요거는 청간의 모습이죠? 청간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대외적 모습. 그리고 나의 의지, 의식, 그리고 나의 목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요 식신으로 병화의 태양같이, 드러내다, 곳곳을 다 비추어서, 어두운, 이 쥐의 우울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병화로 들어 올려서 비춰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계에 활인업을 하시던가, 그러면 이 공부가 잘 되시면 이 식신은 뭐예요? 전문성이잖아요. 전문성. 그렇죠? 네, 손발 잘 쓰시는 분이니까 의사로 활인업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병화로 남들의 숨어있는 이 어둠 속을 내어서 무언가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판사나 변호사로 세상의 어둠을 도둑놈을 드러내놓겠구나, 밝혀내겠구나, 숨어있는 곳곳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 올리겠구나, 이런 어떠한 것도 많이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하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옆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지는 또 다르고, 배운이 이 병화 글자를 잘 쓰게 하는 건지 못 쓰게 하는 건지 또 그런 모습의 글자도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은 양권, 음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